네, 썰전 라이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이죠. 정봉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대선 전날 출연을 하셔서 예측은 했었는데 뭐 당시 박빙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예. 승부와 상관없이 일단 박빙은 맞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된 지 엿새가 됐는데요. 그간의 활동을 점수를 준다면 혹시 공연구에서는 몇 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점수 같은 건 잘 안 줘요. 아, 그런가요? 예. 너무 고리타분한 뭐 이렇게 점수 내는 방식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쭤보도록 행복은 하겠습니다.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주는 것보다도 철학을 늘 얘기하죠. 철학과 정신. 6일 동안 평가를 해보면요. 당선되자마자 통합정부를 얘기했거든요. 6일 동안에 통합은 하나도 없었다. 앞으로도 통합은 없을 것 같다. 일단 계속된 메시지에 통합이 있었는데 예. 왜 통합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아니 말은 통합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통합은 내용 아니에요. 예. 껍데기는 통합 포장지를 씌워놓으면 뭐합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 간단합니다. 통합은요. 손을 잡는 건데 통합이라고 하는 건 화합이잖아요. 예.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을 잡는 거 아니에요. 본인을 찍은 48% 말고 찍지 않았던 52%의 손을 잡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통합의 노력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 그 48%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라고 내일 제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제안 없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면 통합의 액션일 수가 있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제안을 하면 이건 통합이 아니라 같은 편끼리 그냥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좀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던 아주 좋은 지적과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그 또 칭찬을 드리니까 좋네요. 예. 예, 아니 정말 이걸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대로 지적해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MB 전문가 아닙니까? 예. BBK 공격하다 그 1년 동안 감옥도 갔다 왔고 BBK하고 다스. 자 그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MB 사면을 건의하겠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대강의 이미지는 그렇게 들려요. 예. 그러면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은 48% 안에 있을까요? 찍지 않았던 52% 안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찍은 분들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찍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강성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를 둘러싼 많은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과거에 친이 친박 나눠서 다툼이 있었을 때 예. 주로 이명박계 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내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 그게 무슨 통합입니까? 통합이 아니죠. 통합은 아니 우리 쪽에서 전쟁의 이익을 공공히 하는 거다라고 전쟁에서 말씀이시군요. 이겼으니 우리가 전리품을 좀 더 챙기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는 게 통합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하실 때 예. 둘의 온도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그 사안이 다르다. 예. 라고만 이제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인 비리냐 뭐 이런 부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건 좀 차치하고 하더라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저게 과연 통합의 행보냐. 통합의 행보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는 거에 불과하지 예. 본인에 반대했거나 본인을 비토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투표를 하지 않았던 52%가 0.73%의 퍼센트의 박빙으로 이겼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진보 보수 여야의 갈등이 높고, 그 경제 양극화 때문에 경제 갈등이 높고, 예. 중앙 지방의 갈등이 높고, 세대 간 갈등이 높고, 젠더 간 갈등이 높고, 예.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반대 쪽에 있는 분을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통합의 시작이거든요. 손을 옆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밀어서 맞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편을 끌어안는 게 아니고 예. 그
52%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그러면 봉도사님이 생각하시는 예. 윤석열 당선인이 이 프로그램을 안 볼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예. 뭐 볼 수도 있죠. 예, 안 근데 보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닐까요? 봉도사님의 봉연구소의 분석을 들어야 되는데 예. 당선인이 조언을 한다면 봉도사님이 예. 조언을 한다면 통합을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2017년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에 예.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제안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출마했던 후보들을 즉시 청와대로 그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제 노회찬 그때 낙선한 이제 노회찬 후보와 예. 그때 낙선을 했나요? 그 심상정 당시에는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 후보 있죠. 후보였고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후보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회찬 후보가 정의당에 이제 또 그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에게도 당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간단합니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쪽 저쪽의 공약이 예.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이름만 빼면 누구 공약인지 모를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얘기들이 예. 많이 있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주장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그 어떤 진영의 이념이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짓인데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뭐 어떤 정책이든 취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요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그 통합의 그 행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공통 공약 추진 위원회를 만들면 됩니다. 공통 공약 추진 실천단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네요. 공통 공약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그 위원장을 상당히 급을 높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인사, 당시에 이재명 선대위에서 정책을 짰던 고위 민주당 인사를 지금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와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의견을 교류하게 하면 나중에 정책 기반안과 집행할 때도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좋죠. 좋은데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시스템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 내에 네. 공통공약 실천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과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자기와 반대 진영에 있었던 정책위원장이라든지 심지어는요 더 파격적으로 하면 심상정 후보를 거기다 앉히면 안 됩니까? 받을까요? 제안 안 해봤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는 그 0.73%이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그것이 정말 통합이라고 하는 철학과 이런 거에 진정성이 없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한테 제안하게 되면 예. 무척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는 3%도 안 됐고 어쨌든 지금 말씀이 더 모욕적일 수 있겠는데요. 아니죠.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예. 현실. 그래서 이걸 아니면 두 명의 후보에게 이게 던지는 게 조금 결례이다라고 하게 되면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이나 이렇게 그 캠프에서 활동했던 예.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 선대위원장인가요? 아니면 상임 했던 예. 그 총괄선대본부장은 우상호 의원이 했잖아요. 예. 우상호 의원에게 자 당신이 선거를 총괄을 했으니 우리가 공통 공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일을 우선적인 국가 과제로 하면 해결을 해나가자. 예를 들어서요. 중소상공인들 그 보상해주는 지원. 문제, 50조 지원 문제도요. 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둘이 사실 금액이 같았죠. 같았죠. 그런 방법도 같았는데 약간의 그 형식의 차이만 있었거든요. 재원 마련의 차이가 좀 있었고요. 예. 그러면은 인수위원회인데 국민들이 인수위원회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수위원회 옆으로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손잡으려고 하는 야당 그 이른바 장수를 거기다 앉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이미 5년 간만에 전에도 복령구세 되는 역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간만에요? 간만에는 빼겠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빼고요. 모욕적인 죄송합니다. 왜 목욕탕을 나눠 쓰시니까 목욕값을 줍니까?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냥 방송 중에 이렇게 봉도사님과 얘기하다 보면 솔직한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은근히 있습니다. 저를 무시 존경하는 뜻이 있더라고. 예. 무시하는 척하면서 존경하고 존경하는 척하면서 무시하고.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인데 물론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상호 그래서 의원이 저는 꼈는데 예. 안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안 받아줘. 그러면은 예. 역시 그럼 그렇지 그냥 멋내기로 모양만 냈구나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는 위험은 있지만 저는 정부적으로 잘 해결하면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저는요 들어요. 인수위원장 옆으로 사나이 두는데 예. 인수위원회 5월 9일 그 대통령
직에 임명되면 사라지잖아요. 예. 근데 공통공약 실천위원회는 한 1년쯤 갑니다. 이게 왜냐면 당장 그 공약을 두세 달 안에 대통령 임명도 되기 전에 후닥닥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공약의 현실성이 있었나? 그 공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죠. 예. 그리고 대통령 직할로 공통공약 실천위원회 이런 걸 두면서 한 1년 정도 쭉 끌고 가면요. 이건 무조건 윤석열 그 당선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진정성 있게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통합과 화합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갈등돼서 오래 싸운 경험들 때문에 메시지만 있지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많았죠.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전 속담에요.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진영 갈등이 더 커졌다는 그럼요. 비판도 예.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적 배경도 있거든요. 예.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싸움 구경이 재밌다는 싸움 얘기도 불구경 있고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 요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강원도 산불 때문에 국민들이 예, 막 그럼요. 분노하고 그러면 안 있는데 되죠. 예. 근데 이제 속담과 그 시세 그 뭐 시중에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어쨌든 진영 갈등으로 나뉘어 싸울 때 사람들이 좀 짜릿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갈등으로 인한 한 연구소에서 나온 게 갈등 소모 비용이 예. 그 1년에 한 뭐 170조쯤 된다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 갈등을 극복을 하게 되면 급속하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갈등 그 비용을 좀 줄이면.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국민통합정부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하고 그 단일화하면서 본인들도 국민통합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6일 동안 국민통합은 하나도 없어요. 진영 단결만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역시 진영 단결로 진영 간의 대결로 이 정부는 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민주당에 유리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요 172명과 2년 10일인가 예, 현재 21대 국회 민주당 의석수가 공- 2024년 총선까지 그렇죠.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2년 동안 민주당 172석 과반이 넘는 의석과 여소야대 정부가 함께 가야 돼요. 그렇다고 실제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요. 당선된 다음에도 민주당에 좋은 사람들도 좋은 의원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했었고 예. 또 이제 민주당 인사들의 입각 가능성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그런데 그러면 그게요. 그런 것들이 통합의 액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요. 빼가는 듯한 양상으로 보이게 되면 갈등을 더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 시스템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입각이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민주당 대표에게 자 우리가 정책 협의하면서 그중에서 귀당에 이런 인사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통합의 의미인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당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천거해요? 이런 빼가는 거로 보이잖아요. 예. 같이 추천을 하더라도 형식과 결과는 같더라도 이 과정을 어떻게 거쳐가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민주당 대표들하고 무슨 영수회담 한다고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통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공통공약 실천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거는 예를 들어 연금개혁 같은 문제도 그렇죠. 그러면 예, 나올 수 있고 대북 안철수 정책도 후보. 사실 대표적인 갈등이 그렇죠. 있는 지점인데 예, 그리고 예. 한미 간 문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코드 들어가는 문제도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코드 문제나 박근혜 대통령 예. 시절은 없었고요. 코드 문제에 가입하는 게 무척 그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 민감한 사안을 그쪽에다 넘겨주면 오히려 본인이 정치하는데 무척 그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통합의 행보는 안 보입니다. 예, 일단 정봉주 위원장님의 조언인데 예. 2017년에도 이 똑같은 걸 고민했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예, 만들면 실천위원회를 예, 만들면 실천추진위원회. 아무래도 통합이 좀 되지 않겠냐라는 예. 얘기인데 자 통합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통합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고요. 예.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대선 예. 패배 이후에 당 내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통합, 일단 질서 있는 재정비, 쇄신 뭐 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 쇄신이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내부 비판이 좀 있습니다. 외부 비판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 도사님은? 저는 당일날 그 송영길 대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 전 그만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퇴각을 하더라도 지도부가 질서 있는 퇴각을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젖잘 싸라 그러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저는 승리한 패배라는 표현을 했고요. 예. 가장 잘 싸운 건 민주당을 지지해줬던 국민과 당원들이죠.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아주 집중력 있게 마지막에 유세를 힘있게 밀고 나갔던 이재명 후보고요. 세 번째 공신이 누구냐 하면 송영길 대표의 부상 투혼이에요. 예. 그리고 역대 선거를 치러보면서 당대표가 저렇게 헌신적으로 싸운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물러서면 안 된다 지금. 오히려 지금 질서 있는 예. 아주 정비를 잘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쨌든 뭐 불러불러 했고 지금 퇴진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진 집안은 이런 정도의 우환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가 뭐 내용이 휩싸였다고요? 언론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저 정도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지금 정봉주 위원장님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인데 예. 당내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예. 자 민주당의 사실은 내로남불 분위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의 지적은 뭐 독선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경우 그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결과 0.73%포인트 패배에 만족하는 거는 반성의 출발점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죠. 반성의 출발점이면요. 이렇게 해야죠. 170명 국회의원 다 사퇴해야죠. 다 잘못 싸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예. 저는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 체계가 지금 제대로 정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 일단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송영길 체제가 물러난 것은 첫 단추는 좀 잘못 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인데 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라고 김두관 의원이 예. 얘기했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고 근데 요 정도의 쟁투와 요 정도의 논쟁거리는 큰 파열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더 이상 비대위원장을 다시 물러가라고 하게 되면 더 혼란에 빠지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원내대표를 빨리 뽑고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비대위원이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이나 이런 거를 관여하려고 할 경우에 문제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각 시도당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 이겨야 되거든요. 지방선거 이기는데 비대위원회에서 개입하지 않는 게 지방선거 승리의 길이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방선거의 공천 혁신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과연 민주당의 쇄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달려있겠군요. 공천 혁신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던져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봉주 위원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